안녕하십니까. 14번째 시간이고요. 정규 수업으로는 우리가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제 같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한번 고민해봤던 이런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한번 종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종합한 것을 가지고 한번 다시 요약 정리해서 시험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우리가 문화의 특성, 현대사회 문화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사회 문화의 특징은, 절대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가치가 항상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변동한다는 거죠. 변동할 수 있다는 거고, 예전에는 어땠나요? 예전에는 영원한 가치는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또 요거는 이게 우리가 문화적 측면이기 때문에 종교적 측면에서 또 그 가치하고는 차원을 조금 달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종교적 차원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건 문화적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주의화를 통해서 개인의 절대화. 그러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전에는 합리성, 효율성, 또 과학의 효율성 이런 것 따지면서 객관적인 팩트를 중시했죠. 그죠? 근데 오늘날은 그런 과학의 합리성, 효율성이 우리 인간 삶에 어떤 위험도 많이 가져다 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개인화되는 거죠. 개인주의화되고 이 개인주의화는 어떤가요? 주관성을 강조하게 되겠죠. 이런 객관적인 팩트보다는. 그래서 이게 주관성 강조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현대문화는 좀 주관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탈근대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탈근대화는 뭐냐면 우리 산업사회는 근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대화를 벗어나는 근대화. 그래서 이것을 제2 근대화, 그 다음에 또는 성찰적 근대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탈근대화하고는 엄밀한 의미에서 조금 달라요. 그러나 이제 성향이 근대화를 조금 성찰하면서 벗어나겠다 이런 거고, 이 탈근대화는 근대화를 아예 단절하는 거고요. 성찰적 근대화나 제2근대화는 근대화를 완전 단절하는 게 아니고 근대화를 연명하면서 연결하면서 조금 더 나은 성찰적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게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자, 이 탈근대화 경향은 이제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있어요. 다음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볼 텐데요. 이 사람은 이제 가치 체계를 갖다가 이제 전복이라는 건 이제 바꾼다, 탈바꿈한다 이런 뜻이죠. 예전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그건 이제 어떤가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어디 직장 갈 때 양복을 입는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보이지 않게 이게 관습화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사회의 가치 체계에서 전복해서 내가 그냥 편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생산과 사회 체계가 합리적으로 분화되는 사회고요. 이런 합리성과 효율성을 우리가 체제 내화했던 그런 형태의 사회였거든요. 또 그걸 또 발전된 것으로 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능적으로 부문별로 분화가 잘 된 사회. 그게 이제 우리 산업사회 근대화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탈근대화 사회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죠. 가치도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니까 옷의 가치도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이디 가가는. 그리고 이제 문화의 상업화. 이게 문화도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문화는 어떻게 했나?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삶의 행동 양식. 그죠? 총체적이고, 보편적 특수성 다 듣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 문화도 상업화하고 소비화하고 그 다음에 돈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상업화하는 거죠. 돈이 되는 문화가 가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은 항상 변하고요. 나의 감각을 믿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어때요? 대중문화 미디어가 굉장히 발전했죠. 뭐 TV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중문화의 발전, 또 여성들의 옷도 뭐 어떤 TV에서 탤런트가 입고 나온다거나 뭐 모델이 입고 나오면 또 쫙 발전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냐, 개성은 개나 재버려. 이게 뭐냐면 이제 오늘날 사회가 뭐 이렇게 회기라 또 유행 이런 것을 좀 성찰이 없이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죠. 오늘날 사회는 이렇게 이제 상업화 또 소비화, 그죠? 그 다음에 배금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공급과 소비 이렇게 주로 많이 했는데, 오늘날은 소비 사회라고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게 부의 계층에 올라가는 이제 그런 세상이 돼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이디 가가, 이게 가수거든요. 미국 가수인데,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이런 실험적인 작품을 추구하는 거죠. 옷도 이게 소고기 의상이에요, 이게. 그죠? 소고기 이렇게 해놓은 그 의상을, 좀 어떤 작품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 실험적 작품. 기존의 가치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창의적이고 또 실험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자, 현대 문화의 특징 한번 볼까요? 좀 우리가 문화 상대론적 경향이 상당히 지금 강하죠. 예전처럼 문화 절대주의, 문화 이런 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앞서도 우리가 많이 좀 살펴봤지만 다문화 사회로 우리가 돼가고 있는 이유는 결혼 이주자분도 있고 또 노동, 우리가 농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이주자분들도 있고 또 유학생들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는 상당히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100명 중에 한 4명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사회 속에서 뭐 문화 절대주의 이런 거는 좀 시대로 좀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주의 가치 경향, 그죠? 다문화주의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다원주의라고 그랬어요. 다원주의는 다양한 문화가 한 사회에 함께 있는 거. 이게 다원주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사회적 변화는 정보와 AI, 그죠? 또 4차 산업혁명, 또 세계화, 그죠?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낯선 것들, 또 이질적인 것들과 이 만남, 또 부딪힘이 일상이 되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질적, 낯선 것을 우리가 타자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타자의 개념이 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타자와의 공존이 우리가 이제 일상이 된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또 이방인 또는 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해외 여행을 나가보세요. 나가면 어때요? 그 나라 가서는 내가 이방인이나 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역지사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현대문화의 특징은 어쨌든 이런 문화 상대론적 관점에서 많이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과 문화 상대적 관점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나은 사회, 그죠? 나름의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뭐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좀 많이 틀릴 겁니다. 저는 이제 물론 구조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접근하는 거는 개인적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구조적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아마 사회 정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문화 정책 얘기했죠.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국가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이런 공감,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이런 공감을 통한 연대성을 통해서 우리가 NGO 활동을 하잖아요. 그 시민사회 형성이 되고 이러면 또 그런 것이 또 구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공감이라는, 우리가 공감은 감성에 속하죠. 이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은,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다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죠.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칸트, 헤겔이 이르기까지. 그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다. 그래서 이성 분석을 12개로 쪼개서 설명하는 분이 또 칸트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공감은 우리가 감성에서 시작을 해요. 그죠? 물론 그 칸트는 또 오성이라는, 이성, 오성, 감성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어쨌든 감성의 한 부분이 공감이에요. 공감은 이제 영어로 심패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공감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던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이분은 시장경제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거는 조금 잘못된, 너무 편파된 생각이고요. 이분은 원래 도덕감정론에서 인간의 심패시, 동정, 공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고 또 그런 것을 또 언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부론을 지었죠. 어쨌든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공감은, 인간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인의 운명이 그게 곧 나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공감이라는 것이고요. 이거 한마디 표현하면 뭐예요? 역지사지죠. 그래서 내가 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할 때만이 내가 또 배려를 할 수 있겠죠. 어려운 사람 배려하고, 왜냐하면 나도 어느 땐가 잘못되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뭐 친구하고 싸우다가 여러분 나이 때 그래 너 이해해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할 때는 그게 말짱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생애마다 제가 이제 강조하지만 항상 사람이 삶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때 느낄 수 있는 것, 그죠? 그리고 한 40대, 또 50대, 또 한 70대 느낄 수 있는 그것들이 그 삶의 단계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단계에서 내가 어떤 것이 최선의 좋은 삶이 될까라는 거를 이제 고민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한 길일 수 있을 거예요. 괜히 미리 땡겨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또 뭐 과거에 또 눌려서 내가 이거 예전에 이렇게 재밌게 못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재밌게 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전에 매여서 이렇게 사는 거 또 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감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 이게 공감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작은 글씨 썼지만 차이를 그 자체를 존중하면서 서로 간의 관심과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공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공감한다 그러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공감이 돼요? 안 되죠. 자, 우리가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지난 한 5주 차인가요? 이거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이게 낯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 가지인데요. 차별하는 방법이 있죠. 차이. 그죠? 그 다음에 과중. 그 다음에 무관심한 공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차별은 잘 아실 거고, 관용은 뭐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주의죠. 무관심한 공존. 야,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거 개인주의. 예, 극단적 이제 뭐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죠, 이게. 그래, 너하고 나는 다르니까 이런. 그래 너 인정한다.
그러나 나한테는 넘어오지 마.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계속적인 상호작용이 없으면 이런 무관심, 이런 거를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라고 한번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일어난 사회적 현상을 한번 볼까요? 오늘날 사회적 현상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적 그런 문화적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회적 현상은 어떨까요? 그걸 이제 울리백은 근대성의 승리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모든 것이 어땠었나요? 근대 사회에서는 제도화되어 있죠. 그죠? 모든 것이 정치제도, 경제제도, 그 다음에 과학, 과학의 합리성, 이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제도화되고 또 그러면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이런 시대였죠. 근데 이 근대성의 승리는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거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제도화에서 탈제도화, 아까는 이게 탈문화, 그죠? 탈근대성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이제 어떤 탈제도화 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근대적 사회 가족 관계는 어땠어요? 거의 신분적인 형태가 강했죠. 왜냐면 어머니들은 되게 집에 있었고 아버지는 나가 있고. 근데 오늘날 사회는 어떤가요? 안 그렇죠. 여성분들도 다 나가서 일하고 남자도 일하고 들어와서 남자도 같이 설거지하고 막 이런 형태잖아요. 여러분 세대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해방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또 개인적인 책임도 내가 더 많이 지게 되죠. 이제 그런, 자,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근대성의 승리라는 거 한마디로 제가 요 밑에 적어 놨어요. 예전에는 물질주의, 그죠? 과학의 합리성, 효율성에 이거에서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데다가 우리가 관점을 두었다면, 이런 물질주의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 공존, 이런 탈물질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산업사회가 이런 문화적 차원의 변화를 끌었어요. 근데 이런 이제 탈근대사회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성찰적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이걸 근대성의 승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산업사회가 이렇게 과학의 효율성, 합리성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산업사회가 계속 지속하기 어렵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합리성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위험. 그죠? 우리 86년도에 아마 지금 러시아죠. 거기서 체르노빌 원자 그게 사고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얘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도 고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과학이 발달돼서 원자력을 만들고 이러지만 이런 것이 또 한순간에 그냥 사람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만들죠. 위험에 다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사회의 이런 과학적 방식, 합리성,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위험해졌고요. 또 그런 것으로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NGO 활동, 그 다음에 government, 그 다음에 organization, 이거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비정부 단체죠. 그린피스나, 그 다음에 환경오염 보호 캠페인, 이런 거 하는 단체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NGO 활동. 오늘날은 이렇게 비정부 기구가 많이 늘어나요. 예전에는 정부에서 다 복지 혜택도 정부가 쥐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진보 경향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분당국이다 보니까 진보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진보하면은 이게 종북, 북쪽,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원래는 이제 사회적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게 원래 진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사회는 약간 진보 경향이 있죠. 여러분 지금 봐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국민들한테 베푸는
시혜적인 그런 성향, 이런 게 이제 진보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시민단체, 그 인권이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사회 부당함을 알리고 또 인간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이제 밟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 이게 또 시민단체가 프로파간다를 많이 해요. 정부한테 보조금 받고 관변단체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런 거 보면 많은 시민단체가 관변단체로 전락을 해 있죠. 지금 현실도. 뭐, 할머니들을 매개로 해서 이제 뭐 또 이렇게 관변단체로 전락하지 않나, 뭐 이렇게 여러 개. 어쨌든 뭐,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아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다양한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뭐 학교 교수님한테 뭘 듣고 또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뭐 듣고 이런 식인데 지금은 이제 홈스쿨링 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온라인 하지만 온라인 또 대안학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는 복합적으로 생겨납니다. 그죠? 이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의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가 됐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직장보다는 직업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조차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했었죠. 4차 산업혁명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신자유주의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 식당에 가도 옛날에는 뭐 서빙 하던 분들이 이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들 써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이제 로봇, 그죠? 이렇게 스위치만 딱 누르면 쭉 접시 들고 와서 이제 접시 이렇게 가져가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식당 가보시면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이런 사회가 과연, 이게 인간이 소외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데, 과학기술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과학기술의 문명의 발전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일자리를 이제 많이 뺏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는 직업에서도 남녀의 경계선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군인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소방대원도 그렇습니다. 또 간호사도 이제 그렇고요. 또 뭐 푸드 스타일리스트, 뭐 프로게이머, 뭐 다양하게 이제는 남녀의 경계선. 예전 근대화 시대만 해도 산업사회만 해도 남자들은 좀 힘든 일, 하드워크, 그죠? 여자들은 소프트워크, 뭐 전화 교환원, 뭐 이런 시기에 이제 경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가 이제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업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사회다. 이제 막스 같은 사람은 인간의 본질은 노동하는 존재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일을 할 때만이 나의 본질을 찾고 나라는 사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점점 뭐가 뺏어 먹어요? 아까 얘기한 과학의 합리성, 기술의 합리성, 기술의 효율성. 이 기술 문화의 발전이 우리 인간 삶에 항상 좋은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 마크 쳐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행복 추구, 그죠? 요즘은 예전에는 어땠나? 여러분 아버지 세대만 해도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다가 여러분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이제 가치관이 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아버지 해가지고는 이제는 좀 시대에 뒤진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하고 이렇게 자상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아버지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물리백은 이걸 개인화 태제라고 그래요. 옛날은 집단적으로 많이 내가 어느 계층에 속하고 나는 어느 직장에 속하고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나의
나란 누구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소셜 포지션을.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다 개인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근대화가 이제 성숙화되면서, 그러니까 뭐 제2 근대화 이렇게 되면서 가족 관계가 점점 불안정해지죠. 핵가족화 되는 거고, 또 개인화되면서 여성의 성 역할에서 이제 해방되는 동시에 대신 또 빈곤, 또 새로운 불평등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또 증가하고 있는 거죠. 요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성 역할. 예전에는 뭐였어요? 집에서 있으면서 애들 키우고, 이제 가사 역할을 많이 했죠. 가정에서.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역할에서 해방되는 동시에 또 빈곤이나 또 불평등의 위험이 떠안게 될 그런 확률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개인화 태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번 볼까요? 현대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화나 사회가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시대의 변화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 흐르는 거죠.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문화는 변한다 라는 거 여러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영원한 문화가 없어요. 그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성경에도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죠? 새 것이 없습니다.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화 창조. 이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또 만들어가고 또 그거를 또 가꾸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체성 회복은 이제 인간은 원래 나름대로의 나만의 어떤 생각과 또 나는 누구다라는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자꾸 소비 지향의 사회 또 뭐 유튜브나 또 매스컴에서 또 멋있는 사람들 많이 나와서 옷도 멋있게 입으니까 유행 따라서 뭘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따라 하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이런 거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죠? 올바른 내가 무엇인지. 근데 이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나이 때는 열심히 또 모방하고 또 한번 실험 정신으로 한번 막 트라이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살아가는 그 때가 있거든요. 거기를 못 맞추고 40대에 해야 될 일을 20대에 고민을 하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나중에 조금 좀 바뀐 삶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정체성 회복은 좀 이런 것들, 나에 대해서 진정으로 한번 좀 깊게, 내가 20대면 20대 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화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걸 좀 이게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죠. 왜요? 여러분 나이 때는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또 많이 하고 내가 또 하면 꼭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안 되는 게 80%다고 보시면 돼요. 80% 너무 많은가요? 한 70%? 그리고 나머지 30%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운이 좋으면 또 잘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 그래서 하여간 좀 우리의 자세는 좀 겸허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은 좀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을 대하는 자세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감적인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냥 1, 2, 3, 4 했는데 제가 아까
타인을 대하는 태도, 또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 그죠? 그거를 제가 뭐 타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뭐 타자는 또 여러 개념이 있어요. 그것만 타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냥 나와 너 할 때 너도 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타자는 익숙하지 않은 다른 것, 이런 것을 제가 이제 타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물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서로 이제 특히 사람 때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자, 1, 2, 3, 4, 5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맺을 때 기꺼이 내가 이제 손해 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다가 안 되면 꼭 남 탓하는 사람 많죠. 특히 정치 쪽 하는 사람들 보면 꼭 남 탓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이 개인 간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을 일단 자신을 먼저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또 구조적인 생각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질성을 유지한다는 거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말하고 같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또 불교를 하고 이러면은 어떤 게 동질성일까요? 교회 다니니까 너 하나님 믿니? 그래. 너 불교 다니니까 너 부처님 믿지? 뭐 이러면 그래. 그럼 뭐예요? 나는 같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동질감을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 같이 믿으면 그럼 친해지죠. 아무래도 같은 교인이나 같은 불교인이면 이게 친해져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는 동질성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떨까요? 요거를 하면 타인하고 할 때는 어때요? 동질, 뭔가 공감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얘기하다 보면, 그죠? 그 공감대를 끌어내서 그 사람하고 공통되는 생각, 그죠? 공통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뭐 연대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동질성을 뭐 예를 들면 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 좋아하는 이렇게 뭐 취미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취미가 같은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맺었으면 서로 보탬이 되도록 윈윈 전략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하게 이게 제가 지금 뭐 피곤해서 그런지 말이 좀 잘 안 풀리네요. 여러분한테 하여간 좀 이렇게 무리를 해서 목도 자꾸 감기고 이래서요. 겨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총정리하면서 이제 시험 관련 얘기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까지는 그냥 특강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 공부하신 거를 응용하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시험 위주의 정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